그래서 저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오비탈들에 대해서 핵 근처 영역에 누가 존재 확률이 높고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개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요거죠. 여기 지금 나잉? 내가 지금 다시나 이역 요렇게. 그러면 핵 근처 존재하는 전자는 그렇지 않은 핵 근처에 존재하는 전자, 그렇지 않은 전자에 대해 가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가림 효과라는 건 바로 전자 간 반발을 표현하는 그 화학에서의 전문 용어인데, 핵 가까이 있는 전자가 그 뒤쪽에 있는 전자를 핵으로부터 가려서 그 뒤쪽에 있는 전자의 그 핵전하를 줄어들이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가림 효과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뭔 일이 벌어지냐면 s오비탈 전자가 핵 가까이 있고 d오비탈 전자가 핵 가까이가 아니라 핵 근처 영역에 s오비탈이 전자가 배치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s오비탈 전자가 그 핵 가까이 배치가 돼 버리면 p나 d오비탈의 가림 효과가 나타나서 이때 유효 핵전하가 여기에 있는 3s, 3p, 3d에 대해 이런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s 오비탈 전자는 핵 가까이, 그러니까 3s 오비탈 전자는 평균적으로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림 효과에 의해서 핵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유효핵 전하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3d 오비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가깝지만 안쪽으로 배치돼 들어오는 3s나 3p의 가림 효과에 의해서 3d 오비탈은 유효핵 전하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3d)보다는 3s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해지는 효과가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원리처럼 3d보다는 3s에, 그 다음 3p에, 3d에 전자 배치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해 보라는 문제가 한 10년, 15년쯤 나왔었어요. 알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마 요즘 박사학위를 하고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첫 해 연봉이 한 7,000에서 7,500 정도 될 거예요. 7,000에서 7,500.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하면은 박사학위 빨리 하면 요즘 25, 6에서 진짜 빨리 하면 박사가 되거든요. 26, 27도 박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26, 27에 대기업 삼성 같은데 뭐 과장급으로 바로 들어가면 연봉이 7,500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7,500에서 한 8,000에서 1억도 금방 돼요. 대기업에서는. 그럼 30대 초중반에 그 연봉 1억이면 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삼성에서 같은 이런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건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그런 대기업에서는 연봉을 많이 주거든요. 그 조금만 협상을 하고 조금만 실적이 있으면 연봉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삼성 같은 데서 연봉을 2억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삼성은 나에게서 6억 원 정도를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삼성은 나에게 그 6억 원 정도의 돈을 뽑아가면서 나한테 2억을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일정이 월화수목금금금이야. 월화수목금금금. 주말 없어요? 그리고
몇 시 출근? 7시 출근, 11시 퇴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월화수목 금금금 7시 출근, 8시 퇴근을 계속하면 연봉을 2억 넘게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연봉이 높으니까 그렇게 일을 빡세해도 삼성에 꼭 가야 되느냐? 이걸 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 특채 5급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 이게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그 이공계 쪽 박사들을 국가에서 뽑아요. 국가에서 박사를. 그리고 5급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5급이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시험 중에 행정고시라고 고시 중에 고시 패스하면 그게 6급인가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고시보다 높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그 정부 관처에도 이공계 쪽 관처가 있죠. 관청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특허청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 아니면은 저기 뭐 식약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박사급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박사급 인력을 필요한 자리가 열려 있는데 그게 특채 5급 공무원 자리예요. 그럼 여기 가면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삼성 가는 것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낮지. 한 6,000원, 6,000 정도 되는 거야. 저기서 7,500 받을 때 여기서는 한 5,500에서 6,000 받는 거야. 그럼 월급이 작지. 그런데 여기는 주 5일 그리고 5시 칼퇴근 그리고 국가 내란죄 정도가 아니면 잘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국가 전복 시키겠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면 잘리지가 않아. 무슨 말 알겠어요? 5시 이후에 나의 삶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리고 업무 강도 역시 높겠어요, 낮겠어요? 내 선배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쓱 읽어주고 도장 몇 번 찍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내 선배 중엔 허버드 나온 선배 있거든요. 그 여자 선배인데 여기 갔어요. 여기 갔어요. 거기서 아주 편안한, 정말 편하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자, 후자 어떤 걸 선택? 자,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어떤 좀 불리해 보이는 것 같으나 어떤 그 몇몇 요소들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더 안정할 수도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요 내용에 대한 비유 설명을 드린 건데 요런 인생의 정보도 알아두라. 나중에 여러분 박사학위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로 이공계 쪽으로 하는 뭐 의대를 의대 넣었어요? 의대 넣었어요? 하나 넣었어요. 뭐 의대가 돼서 뭐 의사 선생님 되면 이런 걱정은 없을 텐데 뭐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박사학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잡을 잡을 때 뭐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여러 차선의 방법 중에 이런 코스가 있다는 걸 알아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공무원 관청 자리에 특채 공무원들을 뽑아요. 거기 이제 지원하면은 면접 보고 합격이 되고 하고 하는 건데 정말 편합니다. 최고의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트 그렇다.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래서 39번 됐고요. 그 다음 뭘 해볼까? 요걸 한번 해볼까? 저기 19페이지 32번. 19페이지 31번 해봅시다. 19페이지 31번. 찾았어요? 19페이지 31번. 자, 내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19페이지 31번. 아이씨, 후달려. 칠판 지우는 동안 잠깐이라도 충전을. 아이씨, 완전 후달려. 충전 좀 할게요. 뭐야. 충전. 충전.
정신 하나도 없겠다. 빙글빙글 들어가서. 자, 그래. 아이, 가오가 안 서네. 와, 좋아. 칠판을 치우고. 어휴. 몇 번 하나? 19페이지 31번. 자, 해보셨어요? 자, 그 문제 이해하고 풀 수 있겠습니까? 좋아. 아, 제발 좀 버텨라, 배터리야. 오, 오, 오. 자, 보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TVP란 말이 있죠. 찾았어요? 이게 원래 뭘 줄임말이냐면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요걸 줄임말입니다.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 우리말 번역은 바로 삼각 쌍뿔,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트라이고널을 삼각형, 바이가 두 개죠. 그래서 왜 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뭐라고 해? 그거 바이섹슈얼이라고 하잖아요. 아, 처음 들어봤나요? 어찌됐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바이가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이 둘, 그 쌍, 우리말로 쌍. 그다음에 피라미드는 이렇게 된 걸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밑판이 삼각형인데 그 피라미드가 쌍으로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거. 그 구조를 우리가 그 원래 표현으로는 트라이고널 바이피라미드라고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TBP 이렇게 쓴 거지. 그것에 대해 누이스 구조. 자, 고등교과 과정의 화학에서 누이스 구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억수로 중요하죠. 당연히 그 뭐냐면은 그 입시 과정에서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카이스트의 경우 최근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 나왔으니 이번에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안 나왔으니 이번엔 내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은 얘가 기본이니까 알아는 둬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는 것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좀 배워볼 만한 주제가 바로 TBP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P5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1, 누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 노이즈 구조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을 중심으로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이는 최외곽 전자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여기 플로라이드가 있는데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죠? 7개가 있죠.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때 여기 홀전자하고 여기도 홀전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분자를 구성해 주면 되냐면 요 홀전자고 요 홀전자를 이 앞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또 조금 갈 거거든요. 이때 다시 한번 뜨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줘야겠죠. 네. 배터리. 자,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이 인에다가 플로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데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되니까, 그럼 플로라이드가 5개면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를 결합시키면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인 주변에 단일결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일결합 하나하나를 시그마 결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얘는 입체수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SN이라고 쓰고 그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릭 넘버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 뭐죠? 입체수라고 하죠. 바로 어떤 중심원자 주변 나타나는 시그마 결합선과 비공호 전자쌍의 합, 그거를 우리가 입체수라고 하죠. 지금 입체수가 5고요. 그럴 경우 무슨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죠? 바로 이 경우 sp3d 혼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혼성화가 카이스트 입시에서 아주 심하게 나왔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혼성화 모델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어쨌거나 입체수 5인 경우 여기서 바로 VSEPR,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바로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이죠. 그 결합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구조를 예측해 보자. 그럼 쟤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렇게 인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방향으로 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VSEPR로 예측을 하면 결합선 사이의 결합각이 최대한 멀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워지는 거예요? 최대한 멀어지게 배치를 시키면 되니까 입체수가 5인 경우 5개의 결합선이 공간상에서 최대한 멀어지려면 이 방법뿐이에요. 그럼 이 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120도로 떨어져 있는 어떤 XY 평면에 대해 이렇게 Z축 방향으로 2개의 결합선이 평면에 수직하게 또 하나 배치가 되면 이 5개의 전자쌍들이 공간상에서 서로 최대한 멀리 배치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저 플로라이드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결합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때 편의상 이 XY 평면에 배치된 이 플로라이드에다가는 EQ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거. 혹시 아이폰 케이블 있어요? 오, 있나 보다. 땡큐. 우리 이 정도 길이면 돼. 고마워요. 이 정도 길이면 돼. 이게 마이크거든. 마이크여서 소리가 좋은데
자, 이러면 소리는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지. 하도 끌어져가지고. 됐다, 가자. 이러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VS EPR로 구조 예측을 이제 해보면 여기가 120도, 여기가 90도인데 이때 여기에서 PF 결합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 XY 평면 방향을 요런 영어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코토리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쿠에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에. 무슨 뜻이에요? 이쿠에이터. 적도. 그 적도 알죠? 여기 북극, 남극, 요 적도. 그래서 너무 적도에 있는 나라의 이름. 에쿠아도르.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 뭐 이런 뜻이. 그게 스페인어인가 포르투갈어인가 그런 건데.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적도. 그러면 이코토리얼은 이코토리얼 이거의 형용사겠죠? 그래서 직역할 때는 이코토리얼이라는 말을 적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지구과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적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XY 평면 방향을 이게 북극, 남극, 적도란 뜻으로 영어로 이코토리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표현 때문에 이 이코토리얼에서 다 떼고 요 EQ 요것만 딱 떼가지고는 세 개의 PF 이코토리얼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XY 평면의 수직한 방향성을 엑시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수학에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거 X축, Y축 이런 말 쓰죠? 이때 이 축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축을 엑시스라고 하거든요. 엑시스. X축 X엑시스, Y축 Y엑시스. 그럼 저기 있는 엑시얼은 요거의 형용사형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번역할 때는 뭐 축 방향의라는 뜻인데 바로 정해놓은 요 평면 방향의 수직한 방향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AX를 따는데 이런 식의 엑시얼 방향의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 PF5의 그 루이스 구조와 VS EPR을 통한 구조 예측으로 이 녀석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이코토리얼 결합 있죠. 이게 실제로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 154피코미터 정도의 길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있는 PF 엑시얼은 길이가 157피코미터가 나와요.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154, 157 이거 외우란 얘기예요.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이런 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내용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쪽이 좀 shorter, 이쪽이 longer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좀 짧고 좀 길다, 알겠죠? 절대로 뭐하진 않다, 같지는 않다.
자, 그런데 똑같은 인플로라이드 결합인데 누구는 조금 더 짧고 누구는 조금 더 길대요. 그럼 이 말은 이 액시얼과 이코토리얼에서 결합력이 같다는 얘기예요? 결합력도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길이가 달라졌다면 결합력도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짧아진 건 결합력이 더 세진 거예요? 더 약해진 거예요? 요건 더 세진 거지. 스트롱가. 아시겠죠? 그 다음 상대적으로 길어지면 강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죠. 그럼 얘는 위카. 그래서 이코토리얼 결합과 액시얼 결합은 이런 식의 물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한데 우리 저기 누나 언니는 졸리죠? 아니 네? 아 진짜로요? 아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악관절 운동을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힘내주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힘내주세요. 그죠? 자 보자.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아까 이코토리얼은 좀 짧고 강하며 액시얼은 길고 좀 길고 좀 약하다고 했죠. 그럼 이 차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저 차이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그 혼솔 오비탈 이론을 도입해서 벤트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룰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편하게 그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책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이론이냐 바로 이거 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뭐냐 세 번째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사실 야매에 가깝습니다. 그래. 세정이는 야매 알아? 야매? 뭐 이렇게 야매를 했어요. 뭐 그거 있잖아. 여기 야매를 했어요. 뭐 그런 야매. 자 이게 야매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좀 이게 족보가 없는 이론이에요. 되게 물리적 근거가 희박한 이론인데도 이게 좀 편리하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책에서도 소개하는 이상한 이론입니다. 자 뭐냐 이거예요. 전자쌍끼리 여기서 결합 전자쌍끼리 그냥 전자쌍이라고 길이 90도를 이루면 청력이 커져서 매우 불리하다. 를 가정하는 이론이 바로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근거가 없는 이론이냐면 아니 그러면 뭐 100도는 120도는 130도는 전자쌍들끼리 청력이 없을까요? 다 있지. 다 있는데 왜 하필 90도만 콕 집어 얘기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묘하게도 저렇게 가정하고 설명하면 설명이 더 잘 돼. 그러니까 야매지만 계속 쓰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좀 묘한 이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1. 여기에서 PF 이코토리얼은 두 개의 PF 액시얼과 90도 관계죠. 맞나요? 얘는 얘하고 90도, 얘하고 90도라는 얘기예요. 두 번 나타난다는 얘기지. 근데 반면 PF 액시얼은 세 개의 PF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뭔 말이냐면 PF 액시얼이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얘하고 90도죠? 얘하고 90도죠? 얘하고 90도죠. 그러면 그냥 인정합시다. 뭐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거니까 마치 무슨 뭐 B형이면 성질이 들어 항상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 근거 없는 얘기죠. 뭐 A형은 소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개구로 개뻥이에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알겠죠? 예, 그 이상한 통계조사 해갖고 그 막 억지로 끼워 맞춘 건데 뭐 그런 거 믿는 사람 좀 되게 많잖아요. 아니
그럼 믿으면 안 돼. 뭐 마치 그런 건 거야. 알겠죠? 근거 없이 하는 얘기. 근데 이걸 인정하면 이제 진짜 설명이 잘 되니까 비형은 성격 더러워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래 보이는 거야. 비형이야 이렇게 무슨 말이겠어요? 비형이 곱슬의 첫째야 뭐 이런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런 말들 하던데 알죠? 그런 말 하는 거 알죠? 아 몰라요? 뭐야 그 세적인 몰라요? 아 그런 말 몰라요? 그럼 나만 알고 제가 어쨌건 그런 거 없나 봐요. 자 어쨌건 이런 논리를 인정하자면 보시다시피 90도를 이루었을 때 척례의 컷을 불리하다면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불리한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안 좋은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PF 액시얼이 결합력이 약해진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코토리얼보다 결합 길이가 길어지고 또 약하다 라고 설명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 이 TBP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볼게요. A 3 치환기 효과다. 치환기 효과. 자, 퀴즈 형식으로 한번 빌려볼게요. 가장 안정한 구조로 표현하세요. 자, 첫 번째 1 SF4 그려보세요. 시작! SF4 그려보세요. 시작! 에이 배터리 보자. 오, 좋아요. 보자. 어우, 좋아요. 자, 뭐냐? 자, 어떤 구조로 그리기에 앞서 루이스 구조부터 그려야 되겠죠? 팡은 최각전자가 몇 개?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플로라이드가 몇 개 붙어 있어요? 4개 붙어 있죠? 그러면 이런 플로라이드는 아까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전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전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전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전자 하나당 플로라이드.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SF5, SF4는 이런 식으로다가 시그마 결합이 몇 개? 4개. 그리고 비공유 전자선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때 이 녀석은 VS 이피아를 적용했을 때 입체 구조를 어떻게 그려야 하냐고요. 바로 화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의 TBP 기본 구조로 우선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5자리에 시그마 결합 4개, 비공호 전자 하나를 배치하는 거죠. 이럴 때 쟤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정한 구조냐? 면 바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는 것이 가장 안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어떤 설명을 만들어 붙이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바로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한다. 어디서? TBP에서. 입체수가 5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그마 결합이 4개고 비공호 전자가 하나여서 입체수가 5라는 거 알겠죠? 그렇게 됐을 때 비공호 전자를 항상 TBP에서는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한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할까요? 왜냐하면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구조 전체에서 가장 불안정한 요소입니다. 맞나요? 왜죠? 왜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결합전자쌍은 여기도 원자핵이 있고 여기도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이 결합전자쌍은 핵과 인력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비공호 전자는 그걸 감싸고 있는 원자핵이 한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자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서 나머지 것들과의 청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전자쌍보다는 비공호 전자쌍이 주변에 대한 청력이 크고 그래서 분자 구조를 불리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전체를 안정화시키려면 이 비공호 전자쌍을 우선적으로 안정화시켜야 된다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된다? 비공호 전자쌍이 이렇게 이코토리얼에 배치되면 중심 원자핵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중심 원자핵 가까이 접근할 수 있죠? 아까 말했죠? 이코토리얼이 길다고 했어요? 엑시얼이 길다고 했어요? 엑시얼이 길고 이코토리얼이 더 짧다고 했죠. 이코토리얼이 짧기 때문에 비공호 전자가 이코토리얼에 배치하게 되면 짧게 핵 가까이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핵 가까이 접근한다는 얘기는 핵과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인력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에 가까이 접근해서 인력이 커지고 안정화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저기서도 90도 반발 이론을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90도 반발이 나타날수록 불리하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이코토리얼에 배치되면 90도인 관계가 2개인데 얘가 엑시얼에 배치되면 90도인 관계가 3개가 되니까 90도 반발이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비공호 전자는 항상 어디에 배치된다? 이코토리얼에 배치된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치환기호가 가장 안정한 구조 두 번째 PF3Cl2 그리세요. 시작. 오, 오케이. 그다음, 오, 좋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얘는 뭐 핵분화하나 입체수 5인 건 알겠죠? 아까 PF5를 했으니까 PF5에서 그 플로라이드 2개를 염소로 치환시킨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얘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코토리얼이고요. 이 자리가 엑시얼인데, 자, 어떤 원리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보시다시피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됩니다. 자, 이 원리대로라면 이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치를 정해놓은 다음에 플로라이드와 염소를 조합해서 여기에 배치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플로라이드하고 염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당연히 플로라이드죠. 그럼 그 플로라이드를 엑시얼 두 위치에 넣어놓고 나머지 위치에 남는 걸 그냥 넣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엑시얼의 전기음성도 큰 원소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아시겠죠? 어디서? TVP에서. 그런데 이거 뭐 왜? 아이고 왜? 그렇죠. 아이고 왜? 빨간색으로 다 좋아하는데 내가 표현을 반대로 써버렸네. 자, 그럼 왜 이래야 될까요? 전날 자기 쪽으로 뭐라고요? 전날에 자기 쪽으로 잘 가는. 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장점을 강화하는 게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을 강화하는 게 전체를 더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을 강화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약점을 보완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애매한데 자연은 무조건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체를 안정화시켜요. 자연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분자 구조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비공호 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비공호 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도 그 논리는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겁니다. 원래부터 엑시얼 결합력이 더 약했죠. 그래서 뭐 어떤 설명 방법을 통해서 이건 짧고 이건 더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엑시얼에 배치되면 그 원자가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입니다. 그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이는 게 전기 음성도 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합 전자쌍을 끌어들이면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결합 길이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합력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원래 강했던 이코토리얼 결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했던 엑시얼 결합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저 자리 전기 무성도 큰 거를 우선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TBP 관련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는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파트 1에 여러 가지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도 다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갔더라? 어디 갔더라? 잠시만. 예를 들면 이제 16페이지에 25번 문제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그 16페이지 25번 문제는 물론 얘는 서울대 문제긴 하는데요. 서울대 문제긴 하지만 이 문제가 또 그 방금 말씀드린 TBP 구조에 대한 또 하나의 연습 문제예요. 그렇죠? 서울대도 루이스 구조 문제 냈던 게 되게 옛날인데 최근엔 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어떤 관련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서인아, 지금 몇 분 됐죠? 49분. 49분이야. 애매한데. 자, 그 다음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 거기 48번, 49번 문제 있죠. 이게 혼성오비탈 이론인데 이 혼성오비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카이스트에서 이 혼성오비탈 이론 관련해서 아주 기발한 문제를 만들어낸 적이 있어서 뭐 교재에도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원래 그 혼성화에 대한 이해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자, 어디 줄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얘는 이제 배터리가 충전됐겠지. 되겠지. 좋아. 자, 문제 48, 49번인데 우리말로는 혼성화, 영어로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C2H6 우리가 뭐로 부르는 녀석이냐면 에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럼 에테인의 입체 구조를 표현하면 탄소, 그 다음 여기에 슈쇼, 그 다음 얘도 여기서 슈쇼. 이런 식의 구조로 에테인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심에 있는 이 탄소를 토대로 주변의 슈쇼 탄소를 가상적인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의 사면체 구조가 나올 수 있죠.
아시겠죠? 무슨 이렇게 삼연체 구조를 이룰 때 요 무게 중심에 있는 요 탄소 여기에다가 쓰는 말이 바로 sp3 혼성이죠. 그리고 그 sp3 혼성으로 표현될 때 이 각도를 몇 도라고 합니까? 요 각도를 또한 109.5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연체 구조에 109.5도가 나올 때 그걸 우리가 sp3 혼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탄소 두 개를 떼서 C2H4로 바꾸었을 때 이 녀석의 이름은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관용명으로. 그러면 얘는 기하 구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탄소가 단일 결합을 이루고 슈쇼가 이렇게 XY 평면을 이룰 때 각 탄소들마다 이압 짜잔 EPZ 오비탈, 각 탄소마다 그 EPZ 오비탈에 이렇게 또 홀전자가 배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바로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XY 평면에 탄소, 수소가 다 있고 거기에 수직한 두 PZ 오비탈로부터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결합각을 요 근처가 120도다. 그리고 이때 이 탄소에서 sp2 혼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C2H2 아세틸렌 은 탄소 슈쇼가 완전히 일직선상으로 존재하며 이읍 짠 여기를 예를 들어서 X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두 오비탈이 EPX고요. 거기에 배치된 두 홀전자가 이렇게 파이 결합을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수직한 Y축 방향으로 EPY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홀전자끼리 또 파이 결합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수소, 탄소, 수소가 동일한 G축에 배치되는데, 이럴 경우를 뭐라고? sp 혼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p3, sp2, sp 혼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 분자들의 기하 구조를 기억해 두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라고 했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이놈 배터리 이거